안녕하세요. 주식 분석가 달수입니다. 자, 금일은 삼성전자와 에코프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 시간부터 늘 말씀드리지만 2000년대 이후부터 대략 20년 동안 전성기를 누렸고요. 전성기를 누린 기업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하락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삼성전자가 그동안 수백 배 오른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여태까지 올랐으니까 20년 동안 전성기를 누리면서 달려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은 기업이 될 것이고 좋은 브랜드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제가 2021년도부터 이런 주식은 들고 가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설령 이 주식을 매매하시고 싶다고 하시면 오직 단타만 하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장기 투자 종목 아니고요. 2000년대 이후부터 저희가 전자제품을 하나 둘 모으기 시작했잖아요. 폴더폰에서 스마트폰으로 갤럭시 1에서 갤럭시 2, 3, 5 이런 식으로 계속 기기들이 점점 좋아졌어요. 점점. TV 같은 경우도 뭐 15인치부터 20인치로 30인치로 50인치로 경제가 성장하면서 저희 집에 우리 집에 전자제품들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냉장고 같은 경우도 작았던 것이 점점 커지면서 현재 대다수의 집들이 양문형 냉장고를 사용하고 있듯이 우리가 여태까지 돈을 벌면서 삼성전자 제품을 계속 샀죠. 그런데 시대가 발전하면서 경제 성장기의 끝자락이 왔다고 했죠. 제가 2021년이죠. 끝자락에 와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 사람들이 이제는 바꿀 필요를 못 느껴요. TV 같은 경우도 50인치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위에 것을 바꿀 필요성을 못 느끼고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액정도 크고요. 배터리도 문제 없고요. 성능도 문제 없습니다. 굳이 신형이 나왔다고 해서 바꿀 필요성을 사람들이 못 느끼고 있고요. TV도 그렇고 세탁기도 그렇고 냉장고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제품을 이제 저희가 전부 소유했기 때문에 굳이 이 제품을 추가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교체할 필요성 자체를 못 느끼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21년도부터 나쁘다라고 계속 말씀드렸고요. 실제로 주가가 21년도부터 계속 하락했고요. 최근에 나온 실적들만 보더라도 영업이익이 95% 감소했다.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완전 적자로 돌아설 예정이다. 그런데 이게 지금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절대 아니고요. 삼성전자 장기 투자를 위해서 매수하시고 들고 가실 분들은 제가 1분기에서 2분기 실적 전부 다 확인하시고 들고 가시라고 몇 달 전부터 누누이 말씀드렸죠. 실적이 지금 이게 바닥이 아니에요. 계속 나빠질 것인데 그동안 20년간의 전성기를 누렸잖아요. 삼성전자가 만든 이익들이 통장에 전부 보관되어 있어요. 통장에. 그리고 나서 생긴 제도가 노조라는 제도가 생겼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적자가 막 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는 또 뭐라고 하냐. 보너스 달라. 성과금 달라. 임금 올려달라. 물가 때문에 힘들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조들이. 기업이 어려워지고 적자가 난 상황에서도 자기 이득만 취하려는 노조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안에 20년 동안 들어간 그 돈들이 통장 안에 있는데 그 돈들이 전부 다 소진이 될 예정인데 제가 이전 시간부터 말씀드리죠. 삼성전자는 회사의 규모나 모든 것들이 2008년 이전 당시로 갈 거라고. 그동안 열심히 번 돈을요. 예를 들어 핸드폰이 안 팔려요. 냉장고가 안 팔려요. TV가 안 팔려요. 원자재 가격은 계속 올라갑니다. 원가는 계속 올라가요. 이익이 줄어들죠. 매출도 줄어들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제품가도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제품이 안 팔리다 보면 재고가 되잖아요. 재고 할인이나 행사 할인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원자재 가격은 올라가는데 제품가는 내려서 팔고 안 남고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적자를 내고 팔아야 되니까 매출이 아무리 나와봤자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삼성 그 다음에 현대, 기아, LG 모든 기업들이 이 과정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의 매출이 지금 20% 30%씩 박살 나잖아요.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가 최대 매출을 이 인근에 찍었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회사 매출이 반토막이 날 거예요. 그러면 회사의 가치는 반토막이 나는 게 맞고요. 이익이 나는 걸 떠나서 지금은 앞으로 통장에 있는 돈을 까먹을 거예요. 회사가 보유한 통장 안에 잔고가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나게 되면 회사의 가치가 하락한다고요. 멀리 봤을 때. 삼성전자는 제가 딱 말씀드리잖아요. 늘 21년도부터 계속 파셔라. 그래서 결국에는 제 얘기가 실제로 맞았고, 매출이나 영업이익도 지금 계속 박살나고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개미 꼬시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사봐라. 방송에서 지금 사야 된다, 올라간다, 삼성전자 여태까지 좋았다, 앞으로 이 삼성전자가 이 위기도 극복해서 결국 상승한다 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다음 전성기에는 삼성전자가 아니에요. 대장주는 바뀝니다. 예전에 콜라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콜라죠. 그 회사가 늘 1등이었어요. 그래서 2008년 인근 당시까지만 해도 콜라가 최고의 주식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 엔비디아나 애플이나 테슬라나 추세가 완전히 달라져요. 다음 세대에는. 지금 이 붕괴가 온다는 것은 다음 세대에는 다른 게 1등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왜 삼성전자가 LG전자한테 영업이익이 밀릴까요? 현대차한테 왜 밀릴까요? 시대가 바뀌면요, 1등의 자리는 무조건 체인지가 됩니다. 예전에 저희가 네이버를 썼나요? 아니에요. 야후를 썼어요. 야후를. 다음을 썼고요. 그런데 경제 성장기를 지나고 보니까 왜 네이버가 1등일까요? 왜 구글이 1등일까요? 이런 걸 잘 생각해서 다음 트렌드는 삼성이 아니에요. 20년간 좋았으면 됐지 왜 이런 기업들이 혼자서만 잘 먹고 잘 사냐는 거죠. 다른 기업들한테도 기회라는 걸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몇 년만 지나보셔도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실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 기본적인 맥락을 이해 못해서 이 삼성을 여전히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정의 시대가 이제 끝난다고요. 정의 시대가 끝나면 이 비슷한 컬러를 보유하는 회사들이 전부 몰락하고요. 예를 들어 이제 부동산 몰락하고요. 부자들이 부동산을 가장 많이 갖고 있었잖아요. 이 부동산이 침몰하면서 이전 부자들이 다 알거지가 돼요. 전부 다 거지가 돼요. 제가 이건 2021년도부터 부동산 때문에 예전 부자들이 전부 몰락한다고 했고요. 연예인 부자들이 전부 몰락한다고 했어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냐면 21년도부터 말씀드렸고요. 지금 이게 여태까지 좋았다고 해서 20년간 전성기를 누렸다고 해서 부동산이 앞으로도 좋다. 그러면 이 경제에 대해서 지금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이 기본적인 사이클과 맥을 지금 모르시는 건데 제가 목 아프게 이런 얘기를 왜 자꾸 합니까? 좀 더 나은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돕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전부 던지시라고 했고요. 부동산 미래 없고요. 가망 없습니다. 지금 월세로 전부 다 갈아타야 됩니다.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월세로 전환하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부동산 작년에 정리하신 분들 굉장히 많고요. 지금 내가 옛날 세대에 자꾸 뭔가 염색되어 가지고 그 색깔로 살아가시면 미래는 없는 거예요. 미래는 달라집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전 시간부터 계속 말씀드리죠. 도망갈 준비하셔라. 내려갔다 올라갔다. 왜 사람들이 이런 주식에 맹신하게 만드냐? 실적 때문이에요. 실적. 이 회사가 적자가 나는 회사가 아니에요.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것을 보여주면서 다음에도 좋겠지. 저희가 등산을 하는데 산 꼭대기까지 갑니다. 그 다음은요. 오르막이 있나요? 없습니다. 내리막밖에 없어요. 그 뒤에는. 그 다음에 내리막을 갈 때 어떻게 간다고 했죠? 제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1년 뒤에 보잖아요. 이렇게 간다고요. 1년 뒤에. 자, 제가 이제 시젠을 보여드릴까요? 시젠이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실제로. 근데 그 폭발적으로 는 그 실적은 오래 못 가요. 그때뿐이에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그 실적을 더 돌파할 계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식들이 정점 딱 찍으면 어떤 식으로 간다고 했죠? 제가 정점 딱 찍었죠. 내리막 가죠.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가냐면 다시 올라가는 걸 보여줘요. 실제로 또 올라가죠. 또 올라갑니다. 진짜 올라갈 것 같죠?
그런데 이런 데이터가 몇 달이 지나고 나서 보잖아요. 결국은요, 내리막으로 향해서 가는 과정이에요. 맞죠? 이 주식을 자꾸 실적 거리지 마세요. 주식은요, 실적으로 가는 주식은 없어요.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런 주식은. 사람들이 자꾸 부동산이 오른 계기를 GTX 때문에 올랐다고 하는 것이고, 지하철 때문에 올랐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주식이 오르잖아요. 실적 때문에 올랐다고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이 투자라는 것은 절대로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유를 찾고 싶은 사람들이 이유를 대입해서 그 이유 때문에 올랐다고 믿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잘 보시면 여기서 정점 한번 찍었죠? 다시 올라가죠. 자, 이런 과정들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오르기 위해서 올라가는 과정이 아니라 내리막을 위해서 물량을 정리하는 과정이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까요? 어떻게 될까요? 잘 보세요. 네, 어떻게 내려가죠?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천천히. 맞죠? 자, 그 다음에 테슬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똑같습니다. 패턴이 다 똑같아요. 자, 오르막 찍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내려가는지 보세요. $400 인근입니다. 자, 올라갔죠 또. 그 다음에 내리막 가다가 사람들이 이런 주식을 왜 믿냐? 첫 번째 고점 나오고 또 고점 나오고 또 고점이 나와요. 아, 이번엔 올라가겠구나. 그건요, 내 생각이고 내 희망사항이에요. 안 나와요. 어떻게 되죠? 내려가죠. 결국에 내려가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하면서 결국에 내려가는 거예요. 네, 내려가죠. 네, 내려가죠. 네, 내려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과정에 계속 끊임없이 속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 거면 들고 가는 게 맞는데, 지금 정확한 방향이 어딘지를 봐야 돼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테슬라 앞으로 안 좋다. 희망 없다. 일론 머스크라는 기업 별로다. 제 얘기가 다 맞았잖아요. 삼성전자 제가 21년도부터 9만 전자 파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제 얘기가 맞았나요? 틀렸나요? 정해시대의 몰락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예전에 잘 나갔던 것들이 전부 하락합니다. 전부. 자, 보세요. 삼성전자 2분기 전체 적자 가능성 전망 쏟아진 이유. 제가 이미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전 시간부터 무수히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답이 정해 있는데 왜 자꾸 답을 피해 가려고 하시나요? 삼성전자 미래 없어요. 반도체 미래 없고요. 전기차 산업이 대중화되기까지 15년 걸렸어요. 지금은 바이오 주식을 사셔야 된다고요. 남들이 하는 거 백날 따라가 봤자 내 인생이 피던가요? 남들이 치킨집 한다고 따라해봐요. 돈 버나요? 못 벌어요. 사람이 항상 앞서갈 생각을 해야지 남들 뒤만 졸졸졸 따라간다고 해서 그게 답이 나오나요? 자, 부동산 건설사들 제가 다 줄폐업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실제로 벌어지고 있고요. 금융사들 전부 다 쓰러진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이게 과정인 것 뿐이에요. 지금 이미 정해져 있는 답을 시간을 가지고 벌어지는 것 뿐이고, 어차피 결과는 정해 있습니다. 지금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하나씩 폐업하고 파산하고 회생하고, 여태까지 벌어놓은 돈들을 통장에 쌓아놨잖아요. 그 돈들이 전부 증발되는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답은 정해 있어요. 달라지지 않아요. 절대. 자, 경기 침체로 변환금 몰린 기업 법인 파산 1년 새 50% 늘었다. 이게 뭡니까? 지금 답은 정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백날 좋아졌으면 좋겠다, 좋아지겠지. 2000년대부터 저희 나라에 봄이 폈습니다. 꽃이 막 피면서 전성기가 시작됐죠. 그 다음에 이제 2010년도 근처에서 여름이 왔죠. 그러면서 부동산도 점점 1차적으로 불이 한번 붙었고요. 산업도 정말 크게 성장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절정기인 가을 2021년이죠. 이 당시에는 이제 전 세계가 화폐를 가장 많이 풀면서 기업들이 그 돈을 전부 다 받아먹으면서 최대 매출, 최대 실적을 전부 다 찍었어요. 정점이죠, 정점. 근데 여태까지 번 돈을 앞으로 적자를 낼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 수가 예를 들어서 막 1000개다. 그러면 500개, 300개 이런 식으로 축소될 거예요. 자영업자 수가.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도 정리해고를 정말 많이 할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직 말이 없잖아요. 제가 예상하기를 대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정리해고 시즌이 올 거예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하청업체들 전부 다 정리해고 시즌 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뭡니까? 이 시대를 이제는 이해해야 돼요. 하락기잖아요. 하락기. 우리가 정말 축제를 누렸고요. 우리 인생이 전부 다 고점이었어요. 고점. 저희가 지금 의식주로 힘들어 본 사람이 있나요? 이 당시부터? 거의 없어요. 돈이 없어서 적자가 나는 게 아니에요. 옛날은
없어서 힘들었지만 이 시점부터는 뭐가 이제 생겼냐면 있는데 그걸 더 많이 키우지 못하거나 장사가 덜 되거나 내가 가게를 하나 갖고 있는데 내가 돈을 어디다 투자했는데 그게 좀 잘 안 되거나 이게 뭐예요? 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이 있는데 어렵다. 옛날에는요. 없어서 어렵다. 개념이 다른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왜 힘들다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여태까지 축제를 즐겼는데 돈이 막 생겼는데 자동차도 한 대, 두 대, 세 대 있었는데 풍족하게 살았는데 그 풍족한 게 끝나기 시작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내 소득이 줄어드는 모습들을 보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내 소득이 줄어드는 게 보이고 물가가 오르는 게 보이고 사는 게 조금씩 힘들어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것이고요. 아직까지는요. 위기라고 할 수 없어요. 예전에 저희가 진짜 없이 살았을 때를 생각해보면 지금은 여전히 풍족합니다. 물의 시대는 축소잖아요. 가뭄의 시대가 옵니다. 물이 정말 귀해져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진짜 힘들어져요. 그 다음에 파산이나 회생 수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요. 해고 수가 역대급으로 많아지고요. 모든 것들이 축소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맞게 내 생각을 전부 바꿔야 돼요. 이게 지금 당장 좋아졌으면 좋겠다. 그건 꿈입니다. 어차피 와야 되고 기업들도 전부 다 힘들어지고 기업들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힘든 거예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기업들을 다니시는 분들이 소비를 하기 때문에 그 돈을 자영업자들이 받아 먹잖아요. 근데 기업들이 어려워진다는 것은 누군가만 힘든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점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런 상황들을 극복할지 그런 맥락으로 생각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1차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이 축소 시기가 오잖아요. 부동산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아요. 부동산이. 그 다음에 이런 축소기가 오면 대기업 주식들이 정말 어려워져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런 축소기가 오면 사람들이 도박에 빠져요. 코스닥에 있는 바이오 주식들이 미친 듯이 올라갈 거예요. 오히려 역발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은 불의 시대에서 물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물이 상징하는 바이오 회사들이 크게 올라간다고 예상하고 있고요. 자, 불의 시대는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중에서도 삼성이에요. 삼성이 추락한다. 그 다음에 바이오, 물을 상징하는 바이오는 상승한다. 금일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